대구시 월성동 한 아파트 단지에 119 구급차가 급하게 도착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아파트 화단에 50대 A씨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는 15층에 살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80대 아버지 B씨가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 동네 자체가 11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5년 전 어머니가 죽은 뒤 이때부터 치매를 앓는 아버지 B씨를 홀로 돌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가 15년간 치매 아버지를 돌보는 동안 도움의 손길은 닿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지자체 복지 대상자도 아니었고 치매 관련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 대상은 아니라고요. 일반 주민들이라고요. 따로 별도로 신청 안 하면 동에서 서투라든지 조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 자체가 아예 없다고. 지난해 10월에도 대구 이천동 한 가정집에서 아버지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되풀이되고 있는 가족 간 간병 비극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 자세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돌아볼까요? 하나, 둘. 아이고 잘하신다. 간호간병 통합병동에선 간병인 대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봅니다.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니 감염 관리도 한층 쉽습니다. 4인실이지만 8명이 생활하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지금 이제 간호간병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나가고 환자분들만 모시고. 환자 입장에선 하루 15만 원 넘는 간병비 부담도 크게 줍니다. 간병비가 일반 병동보다는 5분의 1 정도 감액이 됩니다. 환자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간병 걱정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 간호간병 통합병동수 제한을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지역 상급 종합병원은 2026년부터 숫자 제한을 없애고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은 6개 병동까지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병동수를 늘리면 통합병동 입원 환자 수는 지난해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증 수술 환자나 치매 등의 환자를 전담하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환자 대 간호사, 간호조무사 비율을 크게 늘려 환자 간병과 근무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인천의 한 심장 전문 병원 통합 간호간병 병동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막 튀어나오네. 인지장애가 좀 있으셔서 주사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표현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거동이 불편한 치매, 낙상, 재활 환자들 간호간병은 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사실은 힘들기는 하죠. 순간적으로 잠깐만 눈을 떼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의료진이 감당하기 버거워하다 보니 난이도가 높은 환자들이 일반 병동으로 보내져 결국 간병인에게 맡겨지는 일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제 간병 소요가 그렇게 크지 않은 환자들은 간호간병 서비스에 입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의료진이 환자 간병을 골라서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모든 병동을 간병인 없는 병동으로 바꾼 병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병원은 전체 통합 간호간병 병원 중 1.5%가 채 안 됩니다. 더 확대해 가야 되는데 병동 단위 확대를 계속하고 있어서 이것은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간호간병 서비스의 효용은 좀 떨어질 거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부터 간호간병 인력을 늘리기로 한 건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의 애로사항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중증 환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간병 필요도에 따라서 통합 간병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기저귀 교체 등 난이도가 낮은 간병인은 병원이 일반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